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이네요.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거래. 자, 먼저 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대요. 계약은 거래가 아니지만 먼저 계약금을 받아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먼저 받은 돈 선수금. 그러면 자산은 증가되고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죠. 여기서는 자산을 증가하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래를 찾아라. 그래서 1번 아니네요. 2번 은행으로부터 설비 투자 자금을 차입했다. 그러면 현금을 빌렸으니까 차변에는 현금. 이것도 빌린 돈이니까 차입금이죠.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3번 건물에 대한 보험을 계약하고 1년분 보험료를 먼저 줬네요. 그럼 대변에는 현금, 차변에는 보험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4번 전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을 갚았네요.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됐죠. 5번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용역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겼죠. 용역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외상으로 그러면 차변에는 받을 돈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되니까 자산이 증가되면서 수익이 발생한 거래다. 5번이 정답. 8번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1번 정기주주총회에서 10%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대요. 그러면은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되면서 현금을 배당하기로만 했어요. 그러면 아직 배당을 안 했죠.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자본의 영향이 있습니다. 2번 임차한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현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그러면 임차료는 비용이 발생했죠.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됐어요.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되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세 번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인 상품 중 일부가 소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은 감소되겠죠. 4번 기기장치를 구입했다. 차변의 기기장치. 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미지급금. 그러면 여기는 기계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했고 부채가 증가했네. 그러므로 자본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4번이 자본에 영향이 없는 거래. 5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은 늘어나야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에 영향이 없는 거래는 요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비용이 생겼고 수익이 생겼는데 자본이 왜 늘고 줄어? 그 당연한 건데 처음에는 이상하다니까요. 자, 우리 비용이 비용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되는 게 비용이잖아요.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면은 자본이 감소되는 거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되는 거죠. 그거 절대 체크를 잘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다음에 각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거. 자, 우선 이제 1번부터 한번 분개를 해보시면 되죠. 자, 주당 액면 1,000원짜리 주식을 100주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10만원. 자,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10만원.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되고 대변에는 자본이 증가됐어요. 오케이. 자, 관리 용역 업체로부터 12월분 관리비 발생분 5만원을 청구받았으나 내년에 지급할 계획이랍니다. 자, 뭐예요? 관리 용역 업체로부터 12월 관리비 발생분을 5만원을 청구받았어요. 그런데 대금은 내년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비용이 발생했죠? 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아직 안 줬으니까 대변에는 차변에는 관리비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금. 자, 미지급 비용. 그러면은 관리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되죠.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외상 용역대금 1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자, 현금이 증가되고, 자, 외상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죠. 자,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인데 여기서는 부채의 감소라고 해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100만원 차입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만원. 자, 차입금. 자,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되고,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4번도 맞다. 자, 5번. 자기 주식을 현금을 20만원 지급하고 취득.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이 감소되죠. 현금으로 취득.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그래서 정답은 3번만 틀렸다. 자, 10번. 취득원가 15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7만원인 기기장치를 10만원에 외상으로 처분한 거래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거. 이것도 얼른 간단하게 분개를 해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선 기계를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기계장치. 자, 얼마짜리 기계? 15만원. 자,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집니다. 얼마짜리? 7만원. 그러면 15만원에 샀는데 그동안 7만원의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8만원짜리 기계네. 그거를 10만원에 팔았대요. 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미수금. 그러면은 자, 8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았으니까 여기서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2만원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요거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러면 기계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어요. 고로
자산이 증가되면서 자, 뭐가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한 거래가 되죠. 자, 따라서 자, 여기 보면은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됐다. 그러면 수익이 생겼으면 수익이 생긴 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비용이 생기면 자본이 주는 거고요.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늘어나겠죠. 우리 자, 다시 한번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기억해 보실래요? 자, 수익이란 경영 활동을 통하여 자,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증가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되는 거죠. 그럼 지금 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자, 자본이 증가했어요. 따라서 수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비용은 어때요? 경영 활동을 통해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다 주는 거다. 자, 자본의 감소는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자, 요거 수익하고 비용하고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가죠. 11번. 자, 이것도 많이 했던 내용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실질 계정이다. 실제 계정. 자, 얘네들은 다른 말로 영구 계정. 그리고 이제 이름뿐의 계정이 있어요. 명목 계정. 자, 이런 애들을 임시 계정이라고 하죠. 자, 비용과 수익은 자, 한 해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름뿐의 계정이고, 자, 자산이나 부채, 자본은 한 회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영구 계정이고, 자, 수익과 비용을 명목상의 계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차기로 이월되는 영구 계정, 실제 계정이 아닌 거.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거.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찾으면 되죠. 자, 매출 채권은 자산, 감자 차익은 자본, 개발비 자산. 자, 4번이죠. 연구비가 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장기 미수금은 자산이고. 자, 12번. 다음의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거. 아까 다시 한번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다음 기로 이월돼요. 차기로 이월.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비용과 수익이죠.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래서 없어져요. 수익과 비용은 한 해가 지나면 손익계정으로 가서 소멸돼 버리는 거고,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죠. 자, 따라서 1번 이익 잉여금, 얘는 자본이죠. 자, 2번이 정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으로서 자, 당해 연도에 없어져 버린다. 자,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부채.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항목, 자본금은 자본. 그래서 1, 3, 4, 5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번만 이월되지 않는다. 자, 13번. 기말에 장부를 마감할 때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항목이 아닌 거. 자, 수익과 비용은 결산이 끝나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자, 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비용, 3번 수익, 4번 비용, 5번 비용. 그래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 비용 이 비용과 수익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14번.
자, 잔액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느냐? 이 자산은 차변에 나오죠. 부채는 대변에 나오고 자본도 대변에 나와요. 수익도 대변에 나오고 비용은 차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변에 잔액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면 자산 아니면 비용이겠네요. 그럼 바로 1번이죠. 대여금.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대변,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대변, 선수 수익, 부채니까 대변,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으로 나타난다. 뭐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건데 제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15번. 회계상의 거래는 분계와 전기의 과정을 거쳐 계정에 기입된다. 다음은 어떤 계정에 대한 전기 내역의 일부다. 이때 가로 속에 기입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박치기만 잘하면 돼요, 이거는. 자, 여기 지금 무슨 계정인지 자, 나와 있어요. 3월 5일 날. 자, 여기는 매출. 자,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자, 손실 충당금. 자, 3월 10일 날 현금. 자, 3월 12일 날 매출 환입.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게 이제 뭐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매출 채권이라고 써놔요. 그리고 이제 박치기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박치기 하면 자, 3월 5일 날 차변에는 매출 채권. 자, 대변에는 매출. 아,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구나. 떡 되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일로 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는 현금. 자, 대변에는 매출 채권. 아,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구나. 거래가 다 성립이 되는 거죠. 자, 3월 15일 날. 자, 차변에는 환입. 자, 대변에는 매출 채권. 아,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물건이 되돌아왔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매출 채권 계정이 맞구나라는 것을 요 박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박치기 하면은.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꽝 치면은 자, 차변에 뭐예요? 3월 30일. 자, 매출 채권. 자, 대변에는 뭐예요? 손실. 자, 충당금.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자산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대손으로 처리했던 것이 회수된 거죠. 자, 회수됐으니까 거래가 성립된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자, 전혀 안 어울리죠. 상품.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를. 자, 여기를 상품이다. 그러면은 자, 상품에 이거 안 맞잖아요, 이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손실 충당금. 손실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을 때 또는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을 때 나타나는 계정이죠. 상품하고는 안 어울리는 궁합이 안 맞네. 그래서 틀렸고. 자, 손상차손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기가 만약에 매입 채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차변에 매입 채무, 대변에 매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정 과목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과목을 대입을 해서 박치기를 해서 거래를 추정해 보면은 바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5번에다가 별표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16번. 자,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계 중에서 옳은 것이다. 자, 이것도 사실 내가 해드릴 성질이 아닌데 그냥 하죠. 자, 1번. 업무용 기계장치를 35,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2달 후에 주기로 했대요. 그럼 뭐야, 이건 차변의 기계장치.
자, 기계 장치 35,000원. 자, 아직 안 줬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러면은 1번이 정답. 자, 2번. 급여를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급여. 자,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뒤집어졌네요. 자, 3번. 상품을 2만원 판매. 그러면 대변의 매출. 자, 한 달 후에 봤는데요. 그러면은 외상으로 파는 거죠. 자, 따라서 외상 매출금. 그런데 미수금이라고 했네요. 미수금이 되려면 상거래가 아니어야 되잖아. X. 자,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차변의 비품. 자, 외상으로 구입하면 얘는 미지급금이 돼야죠. 뭐 차변도 틀리고 대변도 틀리고 정신이 없네요. 자, 5번. A사의 현금을 4만원 단기 대여. 돈을 빌려주면은 대변의 현금이죠. 자,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자, 이것도 자, 분계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1번만 정확한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7번. 자, 다음의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는요, 그냥 분계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그냥 하나만 얼른 간단하게 해드리고 창피해서 넘어갈게요, 그냥. 자, 여기 보면은 현금이에요. 자, 현금이 1번 50이네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찾아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자본금이 있잖아요. 자, 자본금 1번에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얼른 박치기 하면은 분계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50이네요. 자, 요거 박치기 하면은 대변에 자본금 50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현금을 50만원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였다. 딱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 자, 3번에 보면은 여기에 외상매입금이 있습니다. 자, 3번 3만원. 그 다음에 현금에 여기에 3번. 자, 3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뭐야?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요게 율로 왔어야죠, 율로 3만원. 이렇게 오면은, 자, 외상매입금 3만원을, 자, 외상매입금 3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도 틀리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요게 욜로 왔어야 되겠지? 요게 아니라 욜로. 요렇게 오면은, 아, 외상매입금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구나. 요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딴 것들은 박치기 해보시면은 다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다음에 현금 계정을 보고 각 거래 일자의 분계를 유추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역시 박치기 하시면 됩니다. 자, 틀린 거 보면은 10월 10일 날 거 4번이 틀린 거 알 수 있죠. 자, 거기는 지금 현금 계정인데요. 딴 거는 다 박치기 해보시면 알겠고. 자, 여기는 현금 계정이 10월 10일이에요. 여기에 단기 대여금이 9,000원이래. 그러면 요거 이제 박치기 하시면은 차변에 단기 대여금 9,000원. 자, 대변에는 현금이 9,000원. 이건 뭐예요? 현금 9,000원을 자,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거래죠. 자, 그래서 4번에 분계가 뒤집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하여튼 우리는 항상 분계와 정기는 박치기만 하실 수 있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41페이지 회계의 순환 과정이래요. 자, 우리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분계와 전기. 그러니까 분계전기 1년 내내 분계전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합니까?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에는 자, 먼저 예비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결산 후 절차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재무제표의 작성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비 절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그러면 원래 이게 수정하기 전 시산표잖아요. 거기서 재고조사표를 고려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산표를 하든지 말든지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요게 바로 결산 예비 절차.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본 절차죠. 요거는 장부의 마감. 우리 쉽게 영미식 마감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뭐 노래잖아요, 노래.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자, 우선 제일 먼저 자, 손익이라는 계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노래 갑니다.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비용과 수익을 여기로 보내는 거죠. 손익에 대체. 그러면 비용과 수익이 손익 계정으로 가면, 자, 이제 손익 계정에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손익 계정의 차액을, 자, 개인 기업은 자본금으로, 법인 기업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보내게 되죠. 자, 그러고 나면은 남는 게 뭐뭐 남아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남는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은 얘는 차기로 이월하면 되죠. 그래서 이월된 거를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2월 시산표를 작성하면 요게 이제 결산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결산이 끝났으면은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재무적인 정보가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요거를 우리는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본 절차 요거 개념 좀 이해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1페이지 결산에는 예비 절차와 그 다음에 본 절차,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의 작성. 자,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계한 것이 자, 총계정 원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는 수단. 이게 바로 시산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시산표는 기업의 회계 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목적으로 대차평균 원리에 의하여 작성하는 일람표고요. 자, 필수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반드시 꼭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했으면 구태여 안 해도 되는 거고, 정확한가 잘못됐나 한번 해보는 게 시산표다. 그리고 이제 시산표 등식 요거 완별하세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산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언제 합니까? 12월 31일 날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자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채가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수익이 들어오고 비용이 들어오죠. 그러면 요게 등식이니까 자 여기에 기록되는 자산은 다 기말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말 자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회사의 총 비용이 여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변에는 기말의 부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자본은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여기 있는 자본은 무슨 자본이 되느냐? 기초의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총 수익이 더해지면 이 등식을 우리는 시산표 등식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틀리는 이유가 여기가 기말자산이고 여기가 기말부채니까 여기가 기말자본 이루기 쉽다는 거죠. 아니죠.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는 자본은 기초자본이 돼야 된다. 그것만 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자 잔액시산표 등식에다가 거기는 뭐 너무 쉽게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다 쓰세요. 자산은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그 다음에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 그리고 플러스 수익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거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등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쪽에 가면은 자, 시산표의 종류. 자,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잔액만 가지고 하면은 잔액시산표. 그 다음에 합계만 갖고 만들면 합계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모두 기록하면 합계잔액시산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둘게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도 시산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시산표. 근데 여기는요. 여기 있는 시산표는 결산 전에예요. 결산 전에 작성해서 자, 여기 있는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2월 시산표 요거는 본 절차니까 장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산 후에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가지만 요 2월 시산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 들어가죠. 수익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서는 수익 비용이 이미 손익계정에 가서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요 2월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다 들어가는구나.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2쪽 우리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되면 발견 못하는 거고 자, 어느 한쪽이 잘못됐을 때는 발견할 수 있다. 차변, 대변이 동시에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없다. 또 계정 과목이 잘못된 거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과목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발견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거 다 읽고 있으면 촌스러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왕별. 이거는 수정 전 시산표에서
자, 요거죠.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분계를 해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소선노 그랬죠? 자, 요거 재고주사에서 재고 결산 정리 분계할 때요. 소모품,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수수익, 자, 소선노, 요거는 제외. 얘네들은 금액이 안 바뀐다고요. 소선노를 제외한 나머지만 더해 주시면 그게 수정 후 시산표 금액이다. 이게 소선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조금 이따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정리. 자, 무조건 수정 전 시산표의 금액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수정 전, 자, 시산표의 금액이 50이었대요. 근데 이제 수정사항에, 자, 여기 선급 비용이 10만 원이고, 자, 미지급 비용이 5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이 2만 원, 자, 그 다음에 뭐 소모품이 10,000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수정 후 시산표의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수정 전에 50만 원인데 이런 수정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선, 노. 자, 선, 노, 선, 노, 소, 노. 그러면 5만 원, 2만 원이니까 50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소와 선이 나오면 걔는 무시. 걔는 안 변하는 거예요. 소선, 노.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죠.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중에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는데 우리 결산을 하게 되면은 발생주의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준 게 있으면 선급비용, 자, 먼저 받았으면 선수수익, 아직 못 받았으면 미수수익, 아직 안 줬으면은 미지급비용. 자, 요거 수정해야 되는 거, 요거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이따 문제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총계정 원장의 마감은 본절차잖아요. 자, 본절차이고, 먼저 손익계정 만들어주고, 모든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정에 보내고, 손익계정의 차액을 개인기업은 자본금으로, 법인기업은,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리고 남는 거,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에서 2월 된 거 모아주면은 2월 시산표가 만들어진다. 그게 본절차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재무제표의 종류. 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게? 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는 포괄, 자,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다 일정 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느냐? 얘는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그리고 여기는 시점이니까 기말에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현금흐름표, 기간 자본변동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정리하면은 자, 얘와 얘, 요거 세 개죠.
요거 세 개는 반드시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 요거는 이제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자, 요것만 좀, 재무제표에서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